네, 반갑습니다. 자, 8월 21일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밤 10시 49분인데요. 자, 제가 오늘 또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지금 시기가 너무 시기인 만큼 좀 영상을 올릴 때 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멘트 하나 말씀드리는 것도 좀 잘못되나 싶기도 하고 조심스럽고요. 또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시국이라서 뭐 또 혹시 또 이렇게 하루에도 이렇게 잘못하면 뭐 40포인트씩 코스피가 빠지고 종목별로는 심하면 뭐 7% 8%씩 빠지는 요 시국에 괜히 또 말을 한번 잘못 들었다가 또는 뭐 제 의견을 잘못 또 실수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저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럴 때는 조심스럽습니다. 차라리 행보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유튜브를 좀 자제하거나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거꾸로 행보할 때는 별로 유튜브를 안 올리다가 많이 또 하락할 때 또 갑자기 유튜브를 많이 올리게 되네요. 보니까 뭐 인지상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 신경을 또 많이 쓰고 여러 정보들을 또 많이 찾고자 하는 그런 또 때인 것 같고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제가 좀 위로나 위안을 드릴까 해서 또 제가 영상을 좀 자주 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빨리 이 하락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상승을 돌아서게 되면 그때는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릴 필요가 별로 많이 없지 않습니까? 뭐 들고 있으면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지난 어제 영상에도요, 제가 다시 들어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가 내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했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단어는 좀 이런 멘트는 빼고 요 멘트를 좀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 뭔가 저 때문에 또 혹시 잘못 액션을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의 영향에 따라서 또 그런 실수를 제가 범하지 않도록 오늘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제 말의 핵심은요. 10월 28일 26일부터 8월 26일부터요. 8월 28일까지요. 잭슨 홀 미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물론 지금 시장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많이 또 확산되고 있는 시국이라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의 그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으로 시장이 지금 계속 하락해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잭슨홀 미팅이 8월 26일에서 28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장은 다음 주에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뭐 무슨 말이 언급이 될지 어떤 액션이 나올지는 모르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악재들, 시장에 흘러나와 있는 기본적인 악재들요. 예를 들어서 뭐 테이퍼링이 빨라진다든지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 초가 아니고 금년 하반기로 빨라진다라든지 그런 일정표가 그런 거는 지금 시장에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선반영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악재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려진 악재 정도에서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반복되는 멘트라면은 시장은 잭슨홀 미팅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급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악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일정이 딱딱 나오는데 그 일정이 뭐 당장 뭐 10월, 11월, 12월 달 바로바로 나와버리면 시장이 바로 돌아서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장의 뉴스 플로에 흘러나와 있는 그런 내용 정도로 끝난다면 잭슨홀 미팅에서 특별한 뭐 다른 돌발 악재만 없다면 저는 이 잭슨홀 미팅을 전후로 해서 시장은
바닥을 잡고 급반등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돌발 악재가 나온다든지 그런 일정표가 좀 많이 당겨져서 일정표가 구체적으로 나와버린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시장은 그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도 또 좀 충격을 좀 일시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이나 또는 시장을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이나 지금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하락 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멈출 것인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잭슨홀 미팅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멘트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날 만약에 별다른 악재가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좀 갭을 뜬다 하더라도 갭 상승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은 차트들이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꺾여 내려오고 있거든요. 가파르게요. 그렇게 가파르게 꺾여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그 다음날 뭐 갭 상승을 뭐 8% 10%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많이 올라가 봤자 아침에 아마 2% 3%니까요. 그 정도면 충분히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매매 참여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잘못하면 뭐 5% 7%씩 푹푹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요. 자, 그런 생각 한번 가지고 있고, 보유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잭슨홀 미팅에서 특별한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고 기존에 나와 있는 말들 정도에서 언급이 마무리된다면 시장은 다시 급반등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주 목금토니까요. 다음 주. 그래서 조금 더 인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매도를 한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할 때는 이미 시장은 한 5분의 3 정도 또는 뭐 한 6분의 4 정도는 어느 정도 하락 국면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행인 것은 그동안에는 제가 다우나 나스닥을 우리가 보면서 코스피를 예측을 하고 또 코스피를 우리가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다우 나스닥과 코스피가 디커플링 현상이 생기면서요 전혀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한번 우리가 좀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우 나스닥 차트를 그동안 제가 여러분 계속 보여드리면서 다우 나스닥 견조합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여전히 다우 나스닥은 지금도 굉장히 견조하죠. 그죠? 지난 금요일 날 주말에도 다우 나스닥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나쁘진 않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아침 낮을 이후에 다시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밀릴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월요일은 뭐 괜찮았는데 화요일부터 다시 좀 밀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이 바로 임박했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터니까요. 그래서 일단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나. 잭슨홀 미팅 그 멘트를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을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주 목금토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인내하셔야 될 듯합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게 상승이 버티고 이렇게 견조한 게요. 물론 뭐 이머징 시장의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 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린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머징 시장에서 좀 주가 하락하고 있긴 한데요. 만약에 미국 시장마저 같이 급락을 했으면 상당히 공포스럽거든요. 이거는 미국 시장까지 같이 하락하게 되면 이거는 이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시장이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은 견조한데 아시아나 이머징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는 이 정도 같으면 심리적으로 미국 시장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우리가 이 정도 하락은 글쎄요. 지금 코스피가 3,300에서 지금 3,060까지 내려왔는데 대략 한 200, 한 5, 6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가요.
이 정도 하락 정도는 우리가 1년에 한 두세 번 네, 정도는 우리가 겪고 있는 평소에 겪고 있는 그 정도의 하락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뭐 지금은 200 한 5, 60포인트 하락을 했지만 만약에 한 500포인트 정도 이상 하락하게 되면 그건 폭락 수준이지만 아직 그 정도 폭락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1년에 우리가 두세 번 정도 제법 큰 하락을 맞이하는 그런 정도 구간이라고 보여지긴 미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버티는 것도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주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머징 시장 자금 유출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머징 시장에서는요. 자,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은 글쎄요, 섹슈얼 미팅을 하긴 하면서 그 멘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체킹을 해봐야 된다 싶고요. 그거를 체킹하기 전에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시장을 가지고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 것 같고 또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를 미리 우리가 시장의 어떤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한번 참고로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 제가 코스피는 지난번에 3050, 60 정도의 지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봉상 11선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더구나 11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 추세를 바로 깨고 한 방에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적으로 크게 전 세계 미국 시장까지 포함해서 폭락이 나와버리면 이건 순식간에 깨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11선을 강하게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이 11선에서 반등도 없이 바로 빠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1년에 우리가 두세 번 정도 맞아는 그런 하락 정도라면 그래서 3050 정도는 지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왔지만 문제는 환율이 아직까지 1200원까지 제가 1200원에서 1210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이 1200원까지 아직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월봉 보시면 잠깐만 환율 같이 볼게요. 월봉을 보시면 환율이 아직까지 1200원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환율이 만약에 1200원 정도 올라오고 코스피가 3050 정도 도달하면 그때는 한번 과감하게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는 3050까지 왔지만 환율은 1200원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달이 됐지만 하나는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듯 하고요. 만에 하나요. 다음 주 중에라도 환율이 1200원이나 1210원까지 만약에 도달한다면요. 그때는 저는 코스피가 그 지점 환율이 1210원, 1200원이나 1210원 정도 되는 그 지점에 나오는 그 코스피 그 지수가 좀 단기적인지 중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바닥점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코스피가 환율이 12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3000포인트를 살짝 장중에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3000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왜냐 환율의 이 상승폭이 일정하다면 지금 3파 상승 구간이라면 1200원에서 1210원 정도가 최대치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환율이 다시 한번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0원이 환율이 121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코스피가 어느 지점이든 간에요. 3000이 될지 또는 3000을 살짝 이탈한 2985가 될지 모르지만 그 지점이 일단 우리가 바닥점 단기든 중기든 어쨌든 바닥점이 한번 놓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종목을 한번 보시는데요. 예전에 우리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 그때 2년 전이었나요? 그때 그 LB세미 그때도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끝없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였었는데 그때 LB세미콘이라고 방탄소년단 관련주였었죠. LB세미콘하고 그 다음에 그 갑자기 무슨 종목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때 제가 이 두 종목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께 한 달 가까이 계속 추천해 드리면서 말씀을 리딩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다 계속 하락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여러분께 기관이나 외국인 메이저들이 이 몇 종목만 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수익률 게임을 하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고 이 종목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종목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LB세미콘하고 그때 하나 또 기억이 있었죠. 그죠?
지금 현재도 그런 국면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의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지수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들 신규 등록이죠. 이런 종목이나 크래프톤 같은 신규 등록 종목들 이런 종목들 또는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이런 종목들은 차트를 보시면 오히려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급반등하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 가지고 기관 외국인들은 지금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몇 종목을 핸들링해 가면서요. 그래서 그 2년 전 생각이 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가 제가 여러분께 10만 한 6천원 정도를 최대치로 보시라고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 맞을지 틀릴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마시고요.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10만원을 어느 날 돌파를 하고 10만을 만약에 돌파해 간다면요. 그때는 코스피가 어쩌면 바닥이 임박해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정말 10만 6천원이 될지 7천원 그 정확한 가격까지는 모릅니다만은 대략 그 정도 가격 10만 한 5천 6, 7천원까지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찍는다면 그 지점에서 바로 반대편에 있는 이 코스피는 잠깐만요. 그 지점에서 반대편인데 코스피는 그 지점에 바로 바닥쯤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자, 그런 점도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월드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덜 먹이도 싫은 종목인데요. 이월드란 종목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1파 하락, 2파 상승이죠. 월봉 3파 하락 나왔고 4파 상승 쭉 들어왔고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월봉상 5파 하락 국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봉상 파동상. 자, 이 밑에 있는 121선이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요 종가상으로 요 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미 5파 하락 국면에는 진입이 했다 봅니다. 월요일인가 8월달이죠, 그죠? 진입을 했다라 보는데요. 이 친구가 만에 하나요. 요 221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121선 2165원, 217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 요 정도 가격, 즉 2160원, 65원 정도에서 한 대략 한 2200원, 2250원 정도 되는 요 구간 정도까지 만약에 이월드가 밀린다면 그때는 이월드가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닥쯤이 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이 시장 자체가 좀 바닥쯤이 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월드 가격이 요 정도 온다면요. 그래서 여러분께 체킹해 드릴게. 요 이월드 가격과 반대편에 있는 카카오뱅크 가격, 그 다음에 환율이 1200원이나 1210원 정도 가는 가격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미리 시장을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체킹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잭슨홀 미팅에서 특별하게 강한 악재만 아니라면요. 저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반영돼 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좀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7만원 정도, 환율이 12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삼성전자도 한 7만원 정도까지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장중이든 어쨌든 살짝 7만원을 이탈하는 그런 공포감을 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한 7만원 전후까지 하락을 하게 되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게 되면 3000이 깨졌다는 공포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양들이 나올 수 있고 또는 환율이 1200원 이런 거 하여튼 카카오뱅크가 제가 말씀드린 최대점 목표 10만 6천원 정도 10만 5천원 7천원 요 구간들 또 10만을 돌파했을 때 구간들 쭉 보시면서 이 시장의 바닥점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